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음력 7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음력 7월에는 7월 칠석과 백중날이 있죠. 이렇게 크게 보면은 7월 칠석과 백중이 있는데요. 7월 칠석과 백중날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날은 칠성날이 되겠고요. 죽은 망자를 위해서 비는 날은 백중날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산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의미가 부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합동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 7월 칠석날 하게 되는 칠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합동으로 이렇게 칠성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7월 칠성날은요, 칠성신이 관장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칠성신이 무엇을 관장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나 부귀영화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수명과 부귀영화 등을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이 칠성신인데요. 우리가 이 칠성신에게 명과 복을 빌어야 되는 날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귀영화만 달라고 하죠. 근데요, 부귀영화가 있기 전에 우리가 명이 없으면 부귀영화가 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수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명을 빌어야 비로소 명과 함께 부귀영화가 같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칠성제, 우리 칠성신에게는 이렇게 수명장수와 복을 비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명장수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집안에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집안은 계속 단명수가 들으시는 집안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사고가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렇게 단명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집안들이 있으시잖아요. 계속 할아버지도 일찍 가시고 아버지도 일찍 가시고 우리 형제들도 좀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단명수, 명이 짧으신 가중들은 이 칠성날 꼭 빌어야 됩니다. 음력으로 7월 7일 날, 7월 칠성날 이렇게 빌어야 됩니다. 이 명과 복을 빌으셔야 우리가 명이 길어지고 복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칠성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또 이렇게 칠성신에게 수명과 우리 부귀를 이렇게 관장하는 신이잖아요. 이렇게 비는 이유는 그 날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날인데요. 하늘의 문이 열린 날은 우리가 기도빨이 잘 받는다, 이렇게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일단은 안 열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늘의 문을 열기조차도 어려운데 열고 나서 열리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날만큼은 저절로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기도가 잘 받는다. 그래서 칠성날은 꼭 우리가 어떤 기원을 빌어드린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다른 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행위를 많이 했어도 잘 뭔가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7월 칠성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다른 형태로 또한 느낌이나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마음으로 비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는 신의 몸주라고 하죠. 어떠한 신이 와서 신의 몸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만약에 100일 정성, 1000일 정성 이렇게 하셔도 하늘에 닿지 않을 때가 많은데, 저희 같은 사람이 대신 빌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칠성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년과 같이 올해도 칠성제를 합동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수명과 복을 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명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점사를 보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점사를 보고 나서 간혹 이렇게 부고 문자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사를 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등록이 돼 있잖아요. 제 핸드폰에 이름과 뭐 이렇게 전화번호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요, 요전에도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3월 말쯤에 부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저한테 작년 11월 달에 점사를 보신 분이세요. 방문 점사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오셨고 또 한 번 오셨기 때문에 얼굴은 기억도 안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작년 11월에 점사 본 걸로. 근데 이분이 3월 말쯤에 부고 문자가 떴길래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 이분한테 어떤 점사를 말씀을 드렸나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노트를 한번 들춰봤죠. 그랬더니 제가 그분한테 대수대명을 꼭 하시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목숨을 대신하고 또 목숨을 대신하는 게 대수대명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오거나 위험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 명이 이 수명이 무언가에 좀 위험에 도사릴 때 좀 안 좋을 경우에 대수대명을 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긴박한 상황에서. 근데 그런 분들이 대수대명을 모두 하시면 좋은데 또 이제 뭐 무당이 뭐 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허투루 들으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분 또한 제가 대수대명을 꼭 하시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죠. 안 하시고 이제 3월 말에 부고 문자가 떴을 때 제가 뭐 바짓가랭이를 잡고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점사를 내드릴 수는 있어도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무당이 점쟁이가 말하는 것 중에 나쁜 거는 잘 맞는다고 하죠. 더 잘 맞는다고. 여러분들 겁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위기 상황이 오거나 안 좋다고 이렇게 무당이 점사를 내릴 때에는 조금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렇게 액땜을 하고 가셔야 또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7월 칠성날 우리가 수명장수와 복을 빌어드리는 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날은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저절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된다. 소원 성취가 잘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명을 수명 장수를 꼭 빌으시는 분들, 명이 짧으신 분들은 꼭 이날 기도에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명이 짧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집안 대대로 명이 짧거나 아니면 사고수가 나거나 형제분들 중에 먼저 가시거나 이렇게 집안에 명 짧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7월 칠성날 이렇게 칠성제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상문을 안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가 뱃속에 이제 우리가 있을 때 본인의 부모 엄마자가 모친이 어떠한 이제 상갓집에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죽었다는 말을 듣는다든지 귀로 들은 부정도 부정이고 눈으로 본 부정도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상갓집에 안 갔는데요. 이래도요. 상갓집을 다녀오시지 않아도 누가 죽었다는 말씀만 들어도 상문이 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상문 부정은 제일 무서운 부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 상문 부정을 안고 태어나면 본인이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부모가 모친이 상문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빠가 갔다 오더라도 아버지가 갔다 오더라도 어떤 이렇게 상문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문을 우리가 안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풍파에 부딪히게 되고 되는 일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정도로 정말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서운데요. 그렇게 상문 부정을 안고 태어나신 분들도 매년 이렇게 7월 칠성날 칠성제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막 뭐 자꾸 이렇게 잔병치레를 하니까 얘가 이제 정말 오래 살려나 걱정 노심초사잖아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잔병치레를 많이 하시면서 고비고비를 넘기시는 분들은 칠성날 꼭 빌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명을 자꾸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또 사고수에 자꾸 노출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떠한 큰 사고는 아니더라도 자꾸 이렇게 잔잔한 사고에 자꾸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사고라도 내가 한두 번 목숨을 이렇게 겪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7월 칠성날 꼭 기도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또 네 번째로는 또 혼인성사가 늦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남자에게는 호레비살이라고 그러고요. 여자에게는 과부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레비살이나 과부살이 있다고 들으신 분들은 고독한 사주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자분들은 호레비살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여자분들은 과부살이 있다고 들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칠성날 한번 빌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호레비살이 있다, 과부살이 있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혼인이 참 더디게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자가 좀 희박하다. 내가 외로운 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고독하다, 외롭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일부 종사를 못해서 또 헤어지게 되더라.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혼인성사가 늦거나 이렇게 일부 종사 못하시는 분들은 칠성날 한번 꼭 빌어보세요. 또 다음은 이제 금전에 풍파가 많으신 분들인데요. 뭘 해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자꾸 꺾이고 되다가 말고 되다가 될 듯 말 듯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칠성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날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잖아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점을 보러 가면요. 신가물이다, 조상가물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어떠한 이제 신의 풍파가 많으신 분들이죠. 무당이 될 것도 아닌데 무당사주처럼 그렇게 풍파가 많아서 무당이 되면 좋은데 뭐 무당될 만큼 그런 사주도 아닌데 풍파가 많아, 신가물이야, 조상가물이야 이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사주가 세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뭐 남자도 떠나고 자식도 안 되고 뭐 내 운도 물론 안 되고 그렇게 풍파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본인 때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때, 자식 때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 또한 이런 7월 칠성날 많이 빌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사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사업이 좀 부진하거나 영업이 좀 부진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가 명과 복을 비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칠성날 빌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부부간의 이별 공망, 그리고 가족 불화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가중들도요, 이런 칠성날 빌으시면 좋아요. 1년에 단 한 번이지만 이런 날 기도하면 기도발이 정말 강하게 하늘에 닿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연희군 꽃대신에서 연희군 꽃대신 신령님 전에 명달이 올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일일이 아마 문자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참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신령님 전에 이 명달이라는 걸 올리신 분들은 본인 재물값만 이제 조금 내시면 이 행사에 동일하게 제가 빌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에 꼭 이렇게 1년에 한 번 명다리를 올려놨어도 7월 칠성날 1년에 한 번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뜻깊다고 보여지고요. 이 명다리라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명다리가 뭐예요? 이렇게 설명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명다리라는 건요, 말 그대로 수명 명자의 다리를 논다는 거예요. 명이 조금 약해지시는 분들 있죠. 명이 짧으신 분들, 단명수에 들으신 분들. 그래서 명이 조금 약해서 조금 끊어질만 하면 다리를 놔주고, 또 명이 또 약해서 끊어질만 하면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그래서 명을 자꾸 다리를 놔서 이어준다. 명을 자꾸 이렇게 이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명다리라는 거를 우리가 올리시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데 가면은 뭐 단명수에 들으셨어요. 뭐 사주팔자가 조금 안 좋으시니
있으니까 사주를 좀 팔아주세요. 기도를 올려주세요. 초를 꺼트리지 마세요. 이렇게 자녀분들 말씀 들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명다리를 올리셔서 이렇게 빌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7월 칠성날 행해지는 이 합동 칠성제에는요,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신청을 받을 건데요. 칠성제 기도만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칠성제 기도와 이 명다리를 같이 신청을 하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문의를 받겠습니다. 제가 칠성제 기도만 하는 분들과 왜 다르냐면요. 이게 이제 조금 명다리를 올리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빌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칠성날 이렇게 명다리까지 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석이조가 되겠죠. 명다리만 따로 하려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비싸집니다. 근데 제가 매년 칠성날에는 이렇게 7월 칠성날에는 칠성제를 어차피 하기 때문에 칠성제를 하면서 이 명다리를 올려드리는 신청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없으니까 다른 때 하면은 명다리만 올려도 수백만 원이 드니까 이럴 때 조금 저렴하게 합동으로 하니까요. 저렴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칠석은요. 양력으로 8월 22일이 됩니다. 8월 22일 화요일이 되는데요. 제가 21일까지 전날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다른 준비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준비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이름, 생년월일, 음력, 주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본인의 이제 소원의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이제 축원 발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날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합동으로 칠성제를 하지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회에 칠성제만 하시지 않고 명다리도 같이 이렇게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 하시면 또 많이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수명 장수하시고 복되는 그날까지 연희군 꽃대신에서 많이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칠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모집도 많이 신청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연희군 꽃대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에는요, 뭐 해괴한 일들도 많고 또 막 사건 사고들도 되게 많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집 밖을 못 나가잖아요. 요즘에 무서워서 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따님들 어디 무서워서 뭐 밖에 걸어 다니기라도 하겠습니까? 정말 흉흉한 사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그렇다고 또 막 밖에도 못 나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것도 정말 무시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짚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건강하고 또 내일도 건강하고 이렇게 하루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복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두에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수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죠. 사주팔자가 어떤지, 아니면 내가 올해 어떤지, 내년은 어떤지, 나는 도대체 언제 피는지, 나에게 봄은 언제 오는지라는,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 괜찮아지는지 여러 가지 상담들을 하십니다. 보통 대부분 금전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요. 아프신 분들은요, 정작 건강을 잃고 나서 상담이 들어옵니다. 건강이 잃고 나서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지금 갖고 있는 이 행복을 잃고 사시지 말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발복을 하고 싶고 금전재물 소원 성취를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요, 그 방법이, 제가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를 오늘 포인트를 찝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상담을 하시는데요,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요, 운이 좋은데 발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도 의아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뭐 올해 분명히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작년도 성공해야 되고, 그런데 자꾸 발목이 잡혀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 이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걸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이렇게 생활 거주를 하시는 이 터를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터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팔자가 좋아, 올해도 좋다 그러고 내년도 좋다 그래요. 근데 정작 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어디 가서 봐도 올해 운이 좋다 그러고 작년도 운이 좋다 그러고 내년도 좋다 그러는데 왜 나는 하는 일이 안 되고 자꾸 꼬이지? 왜 망하고 있지? 이렇게 의문 가지신 분들은 터를 꼭 짚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터에 대한 중요성인데, 우리가 보통 운이 안 좋을 때는 터가 좋으면 그래도 조금 발복을 합니다. 근데 터가 좋은데 운이 안 좋아도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사주의 기운이 50점, 그리고 또 이 터의 기운이 50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통 터는 안 좋고 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운만 좋아도 50점인데, 그럼 운이 좋아서 내가 50점일 때 돈을 이만큼 벌었다 해봐요. 근데 만약에 터까지 좋다면 그 50점이 더해져서 100점이 되는 거니까 더 발복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터는 그다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거기까지 미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엊그저께도 그런 전화가 왔어요. 2년 전에 단체 행사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합동으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데, 합동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이세요. 이제 이 방송 보시면 누군지는, 제가 이제 이름은 거론을 안 하니까, 개인적인 정보는 거론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자녀분들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 자녀분 중에 따님이 저에게 엊그저께 다시 이 터에 관한 2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너무 그때 생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딱 들은 순간에 생각이 났어요, 누군지. 왜냐면 거의 자녀분들은 참석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남매가 같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굉장히 미남 미녀였어요. 그래서 인상에도 남았고, 또 그날 또 이렇게 다 엄마들만 오셨기 때문에 인상에도 남아서 제가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따님분이 2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터에 관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특하다. 저는 속으로 누구한테 들었는지 터를 또 이렇게 밟아가네,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공수가, 2년 전에 나왔던 공수가 그 다음 달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그 터가 별로 좋지를 않은 거예요. 좋지를 않아서 이 터는 기운이 다 빠지는 터이고, 또 어떠한 기운이 빠진다는 거는 잘못된 터에 들어가면 내 건강도 나가고 재산도 나가고 되는 일도 없어라 하는 그런 터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 터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행사에 참여하셨을 때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공수를 주셨는데 상문이 들었다, 사자가 떴다. 사자가 뜬다는 거는 누가 죽어서 사자가 떴든지 아니면 죽을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실 분이 있어서 사자가 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내가 어디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사자가 붙어와서 부정이 끓는다든지, 그게 이제 사자가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 이 집안에 사자가 떴다, 상문부정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흘려 들으신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어떠한 거냐면 저희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달에 오셔서 그런 공수도 드렸고, 또 그 터에 들어간 지 뭐 몇 달 안 됐는데 그 터의 기운이 그렇게 빠지는 터인데다가, 근데 가족이 몇 명이 있는데 왜 아버지만 돌아가시냐, 그 아버지가 살을 맞을 수 있는 그 해운년에 살을 맞는 사주팔자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네 분 중에 제일 약한 사주로 인해서 그 살을 맞는 경우, 직격탄으로 맞는 경우는 그런 분이 해를 입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터에 아직도 살고는 계셔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사를 하려면 또 금전적인 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또 맞춰져야 되니까 알면서도 못 하시는 경우가, 이사를 간 집이 계약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약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이사를 자꾸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 따님이. 그래서 어머니랑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 이렇게 시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할지도 못하고 다음에는 주인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넣지도 못하는데 우리 딸이 저렇게 막 서둘러서 저렇게 이사를 하고 싶어 한다. 너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물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가 지진이 나도 막 동물들이 움직이고 막 어디를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새들이 막 떼거지로 날아간다든지 뭔가 이런 어떠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제일 오감을 갖고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느낌, 예감, 촉감이 있고, 또 그 중에 무당은 이제 그 중에 더 예감, 촉감이 발달해서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떠한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집에 자꾸 뭔가 불길하고 뭔가 싫으니까 뜨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닌데 뜨고 싶은 거예요, 그 따님이.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상담을 신청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마음이 떴기 때문에 자꾸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터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올해 운이 아무리 좋아도 터가 안 좋으면 내 발목을 잡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최악의 경우 사람이 사망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자꾸 사고수에 노출이 됩니다. 그 터에서 사는데요, 나가서 사고가 납니다. 그 터의 기운으로 인해서 나가서 사고를 맞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터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사고지만 그 터가 안 좋은 그 터의 기운으로 인해서 나가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도 터의 기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려면 올해의 운수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터의 기운을 잘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본인의 사주의 기운이 50%, 그리고 터의 기운이 50%, 합이 100%, 이게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올해가 어떻고 내년이 어떻고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발복이 빠릅니다. 내가 운이 좋은데 터가 안 좋으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50점이지만 근데 이걸 100점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내가 운이 안 좋아요. 그럼 빵점이야. 근데 좋은 터를 가게 되면 50점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정말 망해야 되고 뭐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정말 바닥을 칠 수가 있는데, 터의 기운으로 인해서 아니 다 안 좋다고 하는데 먹고는 살아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뭐 최악은 아닙니다. 이러신 분들은 터가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자리를 잡으시려면 이 터도 보시고 본인의 사주팔자도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이 안 좋을 때는 이사를 하셔라 이거예요. 내가 올해 운이 안 좋아, 내년에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러면 이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사를 해서 좋은 터를 잡으시면 내가 거기에서 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좋은 운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터를요, 장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이렇게 상담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면 뭐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부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피고 보고 뜯어보고 새겨보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 기운을 다 쏟아야 되거든요. 한 군데 보는데 정말 기가 다 빠져요. 근데요, 저희 신도분 중 이거 보면 아시겠네.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요즘에 이제 이사를 하시려고 막 여기저기를 막 보시는데 계속 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분도 힘들겠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이렇게 자리가 힘든 거군요. 정말 선생님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봐주시네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정성껏 봐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이거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제가 보는 방법이라는 게 있고 이 신령님의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기운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터라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발복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3년 안에 자리 잡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터라는 것도 이게 융화가 돼야 돼요. 내가 이 터에 들어가서 어우러져야 돼요. 이 터신과 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내가 여기 섞여야 됩니다. 안정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하물며 저희같이 신령님을 모시는 무당도 이사를 하게 되면 점안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점안식은 이제 신령님을 좌정시키기 위한 이제 어떤 기도인데요. 근데 그렇게 대우를 해드려도 3년이 지나도 자리를 못 자정하시는 무당분들도 많으세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터에 들어가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좋은 터인데도 조금 늦은 경우엔 내 발복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봐야 되는 관점들이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융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근데 굉장히 이 터가 본인하고 딱 들어맞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터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1년도 안 걸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6개월, 1년 안쪽으로 발복하시고 자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털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운발복 하시고 싶으시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털을 한번 꼭 짚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이 나쁠 때는 이사를 하시는 게 답입니다. 이사를, 터를 잘 보시고 이사를 하셔라.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